네, 안녕하십니까. 김준호입니다. 김준호의 복귀도를 찾아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좋은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방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를 치르고 나면 또 휴장이 들어가죠. 휴장 들어간다는 것은 항상 휴장 전 경마는 어렵죠. 각 마방별로도 어찌 보면 1월달 경마가 3주간의 경마가 치러지기 때문에 총력전이 예견됩니다. 다른 방송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복병마든 인기마든 추천을 했던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저녁부터 좀 비소식이 있어요. 비소식이 있기 때문에 주로 컨디션도 정말 우리가 꼭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남부지방은 제주도하고 남부지방은 100mm에서 200mm 가까이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요. 이 점 현장에서 주로 컨디션은 꼭 살펴보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승부처는 후반부 쪽을 좀 선정했어요. 후반부 쪽에 보면 중반부에 5경주, 부산경마 5경주하고 후반부가 이제 9경주, 10경주 두 개 경주를 모두 승부처로 지정했고, 9경주는 메인 승부로 지정을 해봤습니다. 자, 1경주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기도가 중요하지 않는 날 같아요. 저는 인기마들 간의 선전도 이루어지겠지만 항상 기본 배당이 좀 높게 형성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인기마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그러한 하루가 아닌가, 이렇게 보집니다. 자, 1경주는 3세마 1200m 경주입니다. 1200m 경주. 여기는 인기 1위마가 될 것 같아요. 인기 1위마가 되겠지만 7번마 스타퓨리란 마필, 얘는 주행심사 걸음도 나쁘지 않았어요. 주행심사 걸음도 나쁘지 않았었고, 그리고 이제 데뷔전에 체중이 한 16kg가 불어서 출주를 했던 경주입니다. 나름대로 선방을 했고 선취입이 좀 가능하다는 점에서 7번마 스타퓨리는 우리가 좀 그래도 믿어볼 수 있는 마필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상대 마필 중에서 지금 앞에 갈 수 있는 말이 3번마 석세스 영광, 그리고 4번마 유핑이란 마필은 지난주에 나오려다가 약물 검출 때문에 이제 취소가 됐어요. 근데 얘가 이제 마방을 옮기고 데뷔전을 치르고 나서 마방을 옮기고 나오기 때문에 과연 컨디션이 어떤지 체중 변화부터 좀 체크를 해 보시길 당부드렸고요. 외곽에 있는 10번마 록파워라 마필, 역시 주행심사 걸음을 잘 받았던 마필 같습니다. 이런 마필들이 충분히 경쟁력이 있겠고요. 그리고 데뷔전에 착순거리 만족을 했던 늘어난 거리 도전하지만 5번마 모닝플로우 역시 관심을 가야 될 것 같습니다. 7번마 스타퓨리 중심으로 해서 이 네 마필 중에서 좀 압축하며 공략하는 것이 좀 더 유리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2경주로 하겠습니다. 조금 더 당겨볼까요? 자, 여기는 이경주는 3세마 1300m예요. 1300m 경주. 이게 거리가 1300이라서 약간의 이제 변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표현 한번 할까요? 다 함께 달리란 마필, 그리고 함께 뛰었던 말이죠. 4번마 블랙볼트. 이 두 마필이 먼저 인기를 누릴 수 있겠고, 10번마 절대보스도 공멸을 갖고 있지만 상대마로 이렇게 3대의 마필이 인기를 좀 나눠 가질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경주는 조금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전적으로 한번 가볼까요?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자, 2번마 다 함께 달리, 그리고 4번마 블랙볼트가 2착 3차권에 왔는데 잘 뛰어서 왔어요. 근데 그 밑에 보면 스카이 마운틴이라는 마필입니다. 이게 9번마 스카이 마운틴이라는 마필이 4착을 합니다. 4착을 하는데 여기 잘 보시면 얘가 선행을 갔던 데 있어요. 9번이 선행을 앞선을 공략을 했던 경주입니다. 얘가 가서 선두권을 공략을 하고 막판에 끝걸음이 무뎌진 겁니다. 무뎌졌다는 건 뭐냐면
9번마 스카이 마운틴이 지구력이 딸려서 결승선에 걸어가고 있는 와중에 얘네들이 블랙볼트나 그리고 다함께 달리가 취입으로 얘네들을 이겨낸 거죠. 스카이 마운틴을 이겨낸 겁니다. 자, 이런 경주에서 저는 뭐 지난 경주 데뷔전에 보여줬던 2번마 다함께 달리 그리고 블랙볼트 이 두 마필 맞고는 조금은 공략하기가 꺼려지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물론 다함께 달리란 마필은 주행심사 때요. 주행심사 때가 490kg가 나갔단 말인데 얘가 체중이 엄청나게 불었죠. 체중이 엄청나게 불어서 525, 35kg가 불었어요. 35kg가. 요 체중 체크도 얘는 꼭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에 반면 이렇게 표현할까요? 외곽에 있는 요거를 어떻게 끌지 모르네. 내려오질 않네요. 이렇게 꺼지지 않았나요? 외곽에 있는 그 절대보스란 마필은 저는 절대보스를 조금 좋게 봐요. 절대보스란 마필은 이 데뷔전에 보면 초이스런, 매직클래스 상당히 빠른 말들입니다. 이게 얘도 상당히 빠르죠. 윌더시크인가요? 얘도 빠르고 버디도 빠릅니다. 다 앞에 가서 잘 뛴 말들입니다. 이런 말들하고 경쟁에서 나쁘지 않았다는 거죠. 이때는 체형 경기수가 창고 한 발을 쓴 거고요. 이때는 그 페로리치가 앞에 붙여놓고 뛰어서 깨진 겁니다. 뭐 이때 당시에 입상에 실패한 건 분명합니다. 앞선이 싸웠던 경기에 입상에 실패했던 건 분명하지만 따라가는 전개에서 가능성을 보여줬고 앞에도 갈 수 있는 순발력도 있습니다. 이번 경주가 빠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10번마 절대보스란 마필은 비록 공백을 갖고 있지만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상경주로 하겠습니다. 여기도 조금은 조심해야 될 경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3번마 얘는 그래도 최종적으로 저는 놓고 가기로 했습니다. 놓고 가기로 했는데 제가 좀 걱정하는 게 뭐냐면 플레이 더 인디란 마필이 이게 3월 달에 작년 3월이죠. 작년 3월입니다. 3월 달에 후두염 치료를 받은 게 있어요. 후두염 치료를 받다는 건 뭐냐면 제가 봤을 때는 기관지 쪽에 이게 호흡 쪽에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호흡 쪽에 관련이 있다는 것은 거리가 늘면 늘수록 그렇게 썩 달갑지는 않습니다. 지난번에 그야말로 체형 경기수가 딱 붙들고 최적 정결 했는데 담양인실을 못 이겼어요. 못 이겼다는 것이 이제 아쉬운 거죠. 근데 이번에 거리가 1300m입니다. 물론 앞선을 원사이드하게 장악하고 페이스 조절하면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런 말들이 늘어난 거리에서 뭐 색달파이터나 정문치타 이런 마필하고 선행 경합을 펼쳤을 때가 문제는 거죠. 선행 경합을 펼치면 그만큼 우리가 달리기를 할 때 한번 생각하면 됩니다. 달리기 할 때 내가 견제를 받고 내가 넘어서야 된다는 생각을 한다 그러면 그만큼 호흡 쪽에서 부자연스러울 수가 있다는 거죠. 어찌됐든 플레이 인더란 마필을 여기서 뭐 빼고 배팅하기는 어렵겠지만 이런 부분은 컨디션을 좀 살펴보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대마로 인기를 누릴 말이 이제 4번마 구디 뭐 관심을 가야 될 마필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제가 한 마필을 좀 언급을 드린다면 외곽에는 이 9번마 시크 위크란 마필 좀 관심을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9번마 시크 위크란 마필은 비가 오면 조금 불리할 수는 있어요. 데뷔전에 보여준 모습 보면 비가 오면 좀 불리할 수 있는데 마지막 끝걸음에서 올라온 탄력이 얘가 좀 나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9번마 시크 위크란 마필도 좀 복병권으로 관심을 가져보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4경주로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4등급 6등급이죠. 6등급 4경주는 6등급 1600m 경주 1600m인데
자, 아서킹이지가 원사이드하게 인기마가 될 것 같아요. 원사이드하게 인기마가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할까요? 아서킹이지란 마필이 지난 경주 때도 따라가는 전개를 선택했어요. 따라가는 전개를 선택해서 선방한 건 분명한데, 선전한 건 분명한데, 그리고 이번 경주도 앞에 갈 수 있겠죠. 외곽에서 뭐 해운대 전설이 괴롭힐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여기 이제 그 선두권에 가담하면 좋겠죠. 왜냐면 얘가 내선에 이렇게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난번에도 보면 코너 때 보면 자꾸 코너에서 약간씩 삐져나가더라고요. 약간씩 삐져나가고 있는 게 단점이고, 아서킹이지가 D가 정말 강한 말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1600m를 원사이드하게 선전을 할 수 있느냐, 요게 이제 관건이에요. 하지만 이제 뭐 비가 온다니까 요걸 뭐 빼고 배팅하기는 어렵겠지만 얘도 센 말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제가 이 경주를 좀 승부로 가볼까라는 고민도 했던 경주입니다. 이 하만 백이산이란 마필이 상대마로 인기를 누릴 거예요. 누릴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들어오면 못 맞히는 거죠. 뭐냐면 해운대 전설이 그 1600m 첫 도전에서 선행 갔던 레이스입니다. 선두권을 장악했던 레이스인데 얘가 이제 추입을 이겨요. 추입을 이기는데 얘가 그 보면 발을 잘 못 바꿔요. 발을 잘 못 바꿉니다. 뭐 지난번에 야 1600m 들어왔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지난번에 해운대 전설이 끌었던 레이스하고 이번에 아서킹이지가 끌어가는 레이스가 과연 빠르냐 안 빠르냐 차이는 또 틀린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하만 백이산이란 마필은 뭐 이번에 강력한 인기마가 되겠지만 요거는 좀 조심스럽지만 저는 좀 불안한 인기마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요. 얘도 안 센데 얘도 안 세다, 요 두 마필이 깜빡입니다. 그래서 그 틈새를 도전할 마필을 꼭 관심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뭐 여러분들께 한 마필 정도 말씀을 드리면, 이것도 인기마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죠. 거리감이 없다는 게 단점이죠. 얘가 그래도 지난 1200m에서 올라오는 걸음이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요. 10번마 달릴레오는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오경주입니다. 오경주는 여기는 첫 승부로 지정을 했는데요. 여기는 뭐 여기 인기도가 완벽하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보면 나이스데이, 탑스타, 한강세이버, 영광의 에이스, 얘가 조금 인기가 더 끄네요. 하늘승리, 글로벌 히트, 뭐 인기를 앞도는 말이 없잖아요. 그죠? 제가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근데 더 있을 것 같아요. 더 많이 팔릴 것 같은데 여기는 그냥 배당판이 혼전 이럴 것 같습니다. 아주 어마어마한 배당은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이렇게 골고루 인기를 나눠 가지면 엄청난 배당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런 경주 하나를 제대로 적중할 수 있다면 하루의 경마를 지지 않고 이길 수 있다 평가합니다. 자, 오경주 열심히 준비한 만큼 반드시 좋은 결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경주로 합니다. 육경주는 뭐 저도 그 휴장전 경마에서 깜빡이를 추천하기가 상당히 꺼려지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본대로 추천하고 싶어요. 5번마 판타스데이. 지난 데뷔전이 상대가 강했든 약했든 지난번보다 분명히 이번이 강해진 건 맞아요. 그리고 거리가 1300m라는 점에서 상대가 강해졌고 검증이 안 된 건 맞아요. 근데 지난 경주만 놓고 보면 판타스데이란 마피는 그 정계 분리 속에서 마지막 한 발을 또 썼어요. 그래서 판타스데이는 승급전이지만 관심을 가져야 될 마피라고 보시고요. 그리고 4번마 그레이트 미스란 마필은 지난번에 발주가 좀 매끄럽지 않았어요. 매끄럽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바닥권에서 대상경주죠. 이세마 대상경주인데 바닥권에서 추입으로 싸웠는데 이전에 보면 앞에 갔던 말이거든요. 앞에 갔던 말인데 따라가서 추입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는 5번, 4번, 4번, 5번 요 두 마필이 좀 더 낫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마필만 여기서 뭐 언급을 드린다면 여러 마필을 언급할 수 있을 거예요. 이거 말고 이제 상대마로 골고루 팔릴 건데 저는 변화를 주고 있는 말에 좀 더 관심을 갖습니다. 근데 아직은 완벽하잖아요. 1300m라는 점에서 완벽하진 않지만 10번만 릴리즈 에디션이란 마필이 변화를 꾀하고 있는 거죠. 뭐냐면 선입으로 띄워줬던 말이 붙들은 거예요. 발주가 있는데 발주가 좋은데 붙들어서 종반 걸음에 변화를 주기 위해서 모색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야 1300이 아니면 노려보고 싶다라고 생각했는데 1300에 던져놨어요. 어찌됐든 변화를 꾀하고 있는 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7경주입니다. 7경주는 5등급 1400m 경주. 제가 지난주에 그 부산경마 메인 승부도 들렸고 승부경주 적중을 제대로 읽어드리지 못했는데 요거를 좀 그때 당시에 제가 이 생각을 했어요. 이게 해남짱돈이 나오면 두 방으로 때려보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경주인데 해남짱돈이 지금 한 주 밀어서 나옵니다. 얘가 그 데뷔전인가요? 그거 잘 뛰었고 그리고 공별 갖고 못 뛰었어요. 근데 지난 경주는 뭐 투투브레인이 빠르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투투브레인이 끄는 레이스를 거기다 밀어서 선두권 외곽을 전개하면서 경합을 하면서 이겨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뭐랄까요, 추임력이 좋은 마필인데 순발력에도 변화를 줬고 전개 분리 속에 선방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 경주가 빠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가 인기일 거예요. 이거 뭐 19주 말이고 일반 경기 들어왔기 때문에 인기 리마가 될 건데 이 두 마필을 일단 좋게 본다 라고 말씀드리고 요거는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영광의 탱크는 선행입니다. 선행인데 목숨도 그 목놀림이 그렇게 썩 좋은 말이 아니에요. 목놀림도 좋지 않고 얘는 뭐 저는 아예 발을 못 바꾸면 발 바꿈이라고 써놓는데 그 복귀평에다가 이렇게 좀 써놓습니다. 근데 이때 보면 발을 바꿔요. 그래서 발 바꿈이 매끄럽지 못해 이렇게 쓰는데 계속 이제 추적을 하는 거죠. 근데 발을 잘 못 바꾼다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치명적일 수 있어요. 근데 뭐 발을 못 바꾸도 2000m를 뛰는 말도 있습니다. 아주 정말 그 뭐 힘으로 이겨내는 거죠. 근데 얘는 이번에 선행이잖아요. 선행. 거리가 늘었더라도 영광의 탱크는 선행입니다. 선행인데 내가 페이스 조절을 하는 거야. 내가 힘으로 뛴다 해도 페이스 조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요것도 무시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경주는 7경주는 해남짱돌 그리고 바람 그리고 영광의 테크까지 이 정도로 관심을 가져보고 싶습니다. 8경주입니다. 8경주는 그렇죠. 야, 제가 인기도를 사전에 좀 살펴보고 왔어야 되는데 제가 8경주를 승부를 가면 어떨까 이런 고민했는데 역시 뭐 저와 같은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라운더 파이팅하고 서브 빅스텝이 같은 마방의 마필이죠. 얘네들이 앞에 가는데 서브 빅스텝이 지난번에 섰어요. 보면 라운드 파이팅은 뭐 얘는 선행 선입이 자유롭지만 좀 기복이 많고 안 된다고 할 수 없죠. 여기서 지난번에 빠른 레이스를 따라가서 깨진 거잖아요. 그죠? 캡틴 골드가 끌었던 레이스를 따라가서 깨진 거거든요. 그리고 서브 빅스텝은 라스트 타임만 보자고요. 자기 페이스를 유지했는데 15초 7이에요. 완전히 쓴 거죠. 완전히 쓴 거. 앞에는 갈 수 있습니다. 앞에는 갈 수 있는데 1600m예요.
집에서 두 마리가 따당으로 들어오기는 굉장히 어려운 경기 아닌가. 1600m인데. 그러면 양동작전이 되겠죠. 서브 빅스텝이 선을 가고, 라운드 파이팅이 카바 들어가고, 아니면 라운드 파이팅이 선행 가고, 얘가 카바 들어가고,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라운드 파이팅은 기복을 보이지만, 기복을 보인다고는 하지만, 얘는 선행 선입이 잘 없다는 거죠. 이 라운드 파이팅은. 그래서 어떤 작전을 쓸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딱 보면 이거죠. 닥터 페르시란 마필이 순발력보다는 추임력에 강점이 있는 말인데 지금 거세하고 나서 계속 경주를 치면서 얘가 좋아진 건 뭐예요? 지난번도 보면 순발력이 좋아진 거예요. 물론 지난번 레이스가 빠르지 않습니다. 빠르지 않는데 발주도 나쁘지 않았었고 심한 배 하면서 마지막 한 발을 썼는데 아쉽게 이제 3차권에 왔고 3착 승급을 한 말이에요. 3착 승급을 한 말입니다. 근데 3착 승급을 했는데 뭐 54 앞이 강하다고는 하지만 앞선을 빠르게 끄는 말들은 있지만 그 두 마필이 지구력의 단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전개상 유리하지 않을까. 저 역시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기도가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1번마 닥터 페르시안 중심으로 해서 저는 2번마 라운드 파이터, 5번마 서브 빅스텝 이 두 마필은 좀 안고 가는 전력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양동작전이 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 한마 얘는 어떻게 뛸까요? 야, 이건 지난번에 보면 퓨어 매직은 지난번에 잘못 뛴 거예요. 이거는 왜 거기다 갖다 붙여놓고 외곽에서 뱅뱅뱅뱅 도는지 모르겠습니다. 흙을 맞고 뛰는 것도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퓨어 매직이 거리를 대폭 늘렸는데 얘네들이 양동작전 할 때 그 뒤에 딸딸딸 하고 따라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얘한테도 부가 오지 않겠나. 그래서 1번 중심으로 이렇게 세마피를 좀 노려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구경주입니다. 구경주는, 여기는 이제, 제가 올해 들어와서, 메인 승부라는 것을 다시 이제 해놓고 하는데, 조금 심적 부담이 딱 오더라고요. 안 하던 것을 다시 하니까 부담이 오는데 어쨌든 요 경주는 그래도 붙을만한 경주 아닌가. 그렇다고 해서 뭐 지난주는 좀 인기마 쪽에서 골랐는데요. 여기도 노릴 수 있는 마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중배당에 힘을 실어 가겠지만 노릴 수 있는 마필의 반란도 기대하고 있는 경주다.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식경주도 마지막 승부로 지정한 경주입니다. 여기는 뭐 저는 그냥 인기도 볼 필요 없다고 봅니다. 인기도가 어게인 터치가 인기 1위가 될 거로 보여지지만 저는 현장에서 얘놓고 팔리지 않는다고 봐요. 그렇게 팔리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정말 이 경주는 어마어마하게 혼전을 팔 거라고 봅니다. 볼까요? 어게인 터치. 지난번에 2차권 깨졌잖아요. 지난번에 깨졌어. 승리 매직퀸이 공백전에 들어왔어요. 걔한테 깨진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지금 뭐 선행마가 득실합니다. 득실하다고 전 봐요. 그래서 이 경주는 저는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혼전이라 보고 인기마 무시하고 붙어보자. 물론 어게인 터치를 빼고 배팅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어게인 터치를 주력으로 공략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인기 무시하고 붙어볼 작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지막 승부로 지정을 해봤습니다. 가급적이면 조금 정확한 정보를 좀 전달해야 되는데 시간을 조금 짧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마음만 급한 것 같아요. 연말 휴장전 경마를 좀 제대로 좀 풀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준비했는데 지금 딱 끝나고 보니까 너무 마음만 급했던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휴장전 경마 좀 건승하길 기원하겠고요. 저는 토요 경마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